그냥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금융소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 소득의 범위와 수입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소득의 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 예금이자와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하며 반대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받는 보장성 보험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이더라도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등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입니다. 직장공제회는 직업 군인, 경찰, 교원 등 동일 직장 및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 상호 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꾸준히 돈을 납입하고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돈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 금액이 과거에 납입한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납입금 초과 이익을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한편 이 반환금을 퇴사 시에 바로 수령하지 않고 원본에 전입시켜 재투자한 뒤 이후 대가를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기존 반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금 추가 이익이라고 하며 이 금액 또한 이자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사업성 없이 일시유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예외적으로 2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특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10원을 수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지급 후 채무자가 파산이 되었고 해당 파산이 원리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즉 다음해 5월 31일 전에 발생하였다면 원리금 수령액 110원은 원금부터 먼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내가 받았어야 하는 이자가 더 많다고 하여도 지금 받은 110원은 원금 100원과 이자 10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10원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유사한 항목도 과세하게 되는데요. 우선 상업보험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동일하게 25%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채권대차 거래의 이자가 있는데 이 내용은 배당소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또한 이자소득이 결부된 파생상품이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과 유사하지만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할부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외상매출금과 미소금의 연체이자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러한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위약금의 이자는 위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원본을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음은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기명식 채권이자,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차익은 약정일이 수입 시기입니다. 반면 무기명 채권이자, 예금이자, 저축성 보험 차익은 실제 수령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도 약정일이 원칙인데요. 다만 약정이 없었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은 경우 실제 수령일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도 지급일이 원칙이며 반환금을 분할 지급했을 때 납입금 초과이익 부분은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배당소득을 보시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로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법인과세 신탁자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제배당이 있습니다. 우선 의제배당 중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두의제배당은 법인세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감자시 의제배당의 경우 대부분 법인세와 동일하지만 단기주식 소각특례가 적용되는 의제배당 아닌 무상주 중에서 주식발행 초과 무상두는 제외됩니다. 즉 주식발행 초과금 무상두는 일반적인 평균법에 의하여 감자시 의제배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정배당입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의 세무조정 결과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법인이 대주주의 개인비용을 대신 지출하고 당부 해당 지출액은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세액 처리는 순금물산이 배당으로 비용이 부인됩니다. 위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주주는 손금 부인된 금액만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시점, 즉 수입 시기는 실제로 개인 비용을 부담받는 시점이 아닌 결산 확정일이 됩니다. 다음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입니다. 집합투자기구란 금전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을 말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기구일 것. 둘째,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 집합투자기구라면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집합투자기구로 봅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 중 상장 주식 및 벤처기업의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이익 중에서 위 두 항목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외 배당소득으로는 간주배당, 파생결합증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유사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유사배당소득 중 하나로 주식 대차거래에 배당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대여하고 이후 상대가 해당 주식 채권을 증권수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주식 채권을 돌려주면서 추가로 무언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이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이자 또는 주식의 배당이라면 해당 금액도 그 빌려준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이자나 배당의 명목이 아니고 단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무기명 주식의 수입시기는 수령일입니다. 의제배당의 경우 잉여금 자본전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이며 해산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및 분할 의제배당은 합병 및 분할 등기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파생결합증권은 수령일 또는 원본 전입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방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